무한 경쟁 속에서의 진정한 성공의 길, CEO 공자. 오늘의 주제는 자기 수양부터 먼저 하라입니다. 대동사회는 공자가 일생 동안 추구했던 이상사회다. 이 사회에서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관계는 아주 조화로운 관계이며 안정되고 인정이 넘치는 사회다. 공자는 치국을 위한 큰 원칙을 제기했는데 이 방침 등에 관통되고 있는 중심사상은 국민을 근본으로 삼고 의로서 이를 제어하는 것이었다. 공자는 집정자들에게 이렇게 요구했다. 백성들에게 널리 은혜를 베풀고 대중을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수양으로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 덕으로서 정사를 다스려야 한다. 공자는 이런 요구를 한나라 이후의 통치자들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런가 하면 백성들은 공자의 이 요구를 근거로 집정자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요구했다. 공자의 주장을 한마디로 귀납하면 도덕과 예의 교육으로서 국민을 인도해야지 행정명령과 형벌만으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천승의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조심하고 신용이 있어야 하며 비용을 절약하고 백성을 사랑해야 하며 적당한 시기에 국민을 동원해서 일을 시켜야 한다. 다시 말하면 경솔한 통치는 백성들의 신임을 잃기 쉬우므로 조심스럽게 엄숙히 일해야 하고 국가 재정의 지출은 국민이 부담이 가지지 않도록 하며 백성을 국가일에 동원하는 것도 농한기 같은 적절한 시기를 택해야 한다는 얘기다. 공자는 말했다. 도량형을 통일하고 법률을 정비하며 관직과 제도를 다시 검토해서 알맞게 고치면 소외된 구석까지 정치가 잘 행해질 것이다. 망한 나라들은 다시 일으켜 세우고 뒤가 끊어진 집안은 다시 이어주며 숨어있는 어진 사람들을 다시 찾아 등용하면 천하의 민심이 다시 돌아온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임금이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 너그럽고 열성적이면 자연 백성들의 옹호를 받고 정사에 게으름이 없이 부지런하면 자연 공적을 이루며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하면 자연히 민심을 얻는다. 실제로도 그렇다. 정부가 국민들의 신임을 얻고 국민들로 하여금 그 정부에 복종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백성의 신임을 얻지 못한다. 정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자로가 공자에게 묻자 공자는 먼저 나서고 힘들여 하라고 대답했다. 자로가 다시 묻자 공자는 게을리하지 마라고 대답했다. 다시 말하면 통치자들이 국민에게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한다면 우선 자기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러면 국민들은 명령이 내려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윗사람들이 하는 대로 행한다. 또 국민의 이익을 위해 분주히 뛰어다니면 국민의 도움이 필요로 할 때 국민들이 원망 없이 일해준다. 그러므로 통치자들은 한두 번 이렇게 하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게으름 없이 이런 일에 부지런해야 한다. 국가에 백년대계가 없다면 정치가나 공무원, 기업인들은 모두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바쁠 것이고 그러면 국가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사람들에게는 먼 근심이 없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다는 말이 있다. 장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훌륭한 정치가가 될 수 없으며 훌륭한 기업가도 될 수 없다. 정치에 대한 공자의 최대 희망은 백성들을 교육해서 풍속을 고치게 하는 것이다. 오경 중의 하나인 예기의 대학편에는 이 방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맹자는 또 수고를 아끼지 말고 바로 잡아주고 도와주고 인도해주어라. 백성들이 만족을 느끼면 이로써 덕을 베푸게 된다고 말했다. 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동료의식의 강화력은 강할 뿐 아니라 그 효과도 아주 좋다. 그러므로 그 어떤 좋은 풍속을 이루려면 윗사람들이 먼저 솔선해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상행하효, 즉 위에서 먼저 해서 아래 사람들이 따라 배우게 하는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맹자도 여러 번 윗사람들이 솔선 모범을 보이면 밑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며 이렇게 되면 자연적 교화가 된다고 말했다. 유교의 중요한 경전인 대학에는 이런 말이 있다. 한 가정이 인자해지면 온 나라에 인자한 기풍이 생길 수 있고 한 가정에 견명한 기풍이 이루어지면 온 나라에 견명한 기풍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한 사람의 탐욕과 포악으로 온 나라에 난이 일어날 수 있다. 바로 이러함으로
한 사람의 일로 나라가 굴곡지고 또 한 사람이 잘함으로써 나라가 안정되기도 한다. 예기 대학편에서는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에 대해 말하면서 천자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수신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누군가 공자에게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은 왜 정사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서경에 이르기를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의 우애함도 정치하는 것을 돕는 것이라고 했거늘 이 어찌 정사에 참여하는 것만이 정치를 한다고 하겠는가. 말하자면 가정 내부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이 사회를 안정시키는 기본이고 정치의 시발점이 되기에 그것도 정치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찌 꼭 국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만이 정사에 참여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다. 공자의 말대로 하면 제야에 있는 국민 모두가 다 정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유교 사상은 성인 두 사람만으로 정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 의한 정치, 그 근본을 전 국민에 둔 정치를 주장하는 사상이다. 대동사회 실현을 위해 공자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강조했다. 이 주장은 예기 대학편의 서문에 정확하게 논술되어 있다. 예로부터 천하를 바로잡아 덕을 베풀려는 사람들은 나라부터 잘 다스려야 하는데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자기 가정부터 잘 꾸려야 한다. 가정을 잘 꾸리려면 자기 수양부터 잘 해야 하고 자기 수양을 잘 하려면 마음부터 바로 잡아야 하며 마음을 바로 잡으려면 그 뜻에 성실해야 한다. 뜻을 성실하게 하려면 우선 지혜를 키워야 하고 지혜를 키우려면 사물의 도리를 알아야 한다. 사물의 도리를 알아야 그 뜻이 성실해지고 그 뜻이 성실해져야 마음이 바로 잡히며 마음이 바로 잡혀야 수신을 잘 할 수 있고 수신이 잘 되어야 집을 잘 꾸릴 수 있으며 집을 잘 꾸려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고 나라를 잘 다스려야 태평천하를 이룰 수 있다. 공자는 사회를 등급으로 된 하나의 계단식 구성으로 보고 있다. 그 구성의 제일 높은 위치는 천하이고 그 아래는 나라이며 또 그 아래는 가정, 제일 마지막은 사람이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부터 잘 단속한다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 전 사회 질서와 순서를 이룰 수 있으며 따라서 평화로운 대동세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공자의 이 말을 우리는 공자의 사회관리학의 강명으로 볼 수 있다.